그래서 모드하우스 지금 회사를 설립하시고 이제 직접 이제 제작을 하고 계신데, 그러면 나온 게 이제 트리플 S고, 또 이달의 소녀 멤버분들이 아르테미스라는 팀을 또 새롭게 런칭을 했고요. 그것도 이어지잖아요, 세계관이. 네. 대단하신 것 같아. 정말 컨셉 괴물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?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조금 더 스토리텔링에 있지 않나? 그리고 컨셉에 있지 않나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너무 많은 좋은 회사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아직 회사가 얼마 안 됐고, 무언가의 더 뾰족함, 그리고 세계 시장의 경쟁력 더 재밌게 던져드리려면 이런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팬들이 그 이야기에 좀 더 많이 몰입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더 아쉬우셨을 것 같아요. 나만의 방식대로 했는데 아예 안 통하면 그냥 그래 접자 이러고 할 텐데, 반응이 왔는데 이거를 조금 더 못하는 거에서 이제 놓쳐버린 것 같은 아쉬움이 이제 지금의 24명의 소녀들이 되는 게 아닌가. 그동안 많은 아티스트를 그룹을 제작하셨으면은 이제 제작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아시게 하실 텐데, 트리플 S 같은 경우는 역대 제일 많은.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제가 이제 트리플 S를 24명을 하겠다 업계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.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. 근데 너가 정말로 이제 미친 거에 이제 못을 박는구나. 아니 좀 이 정도는 그래도 특이한 생각 정도지 이게 정말 미친 정도일까? 라고 저도 그 당시에는 좀 억울했었는데 하고 나니까 좀 미친 거는 맞긴 하더라고요. 식대가 한 달에 4천만 원이었나? 한국의 문화가 밥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면 커피가 따라오잖아요. 그렇죠. 그 문화가 참 정말 너무 원망스러울 정도로 식대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.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. 만약에 그룹의 mem버로 산다는 건 어떤 기분일까 했을 때 24명이면은 학급 정도잖아요. 그러니까 24명이랑 다 친하지 않단 말이죠. 그 중에 한 4, 5명만 친하는데, 와, 이게 하나의 그룹으로 연습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.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맞아요. 24명이 어떻게 다 친하겠어요. 당연히 어색한 애들도 있어요. 그리고 심지어 저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즐겁게 보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애랑 분명히 안 친했거든요, 제가 알기로. 근데 한 달 있다가 보니까 얘네들이 되게 친해진 거예요. 대표인데도 저도 궁금해요. 얘네들이 어떻게 친해진 거야? 제가 그래서 저희 콘텐츠 팀이나 매니지먼트에 물어봐요.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저는 그거를 포착을 하자. 그 과정들이 사실 재밌는 건데 왜 얘네들이 친해지고 나서 나도 대표인데 뒤늦게 아는데 팬들은 더 모를 거 아니냐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트리플 S의 컨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노래가 진짜 좋아요. 댓글 보시죠? 댓글 안 봐요, 저는. 아, 진짜요? 저는 진짜 댓글을 안 봐요. 대표님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요즘 감다살이란 말 아세요? 아, 그건 알죠. 그런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. 보통의 케이팝의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되게 판타지적이고 현실은 되게 팍팍하잖아요. 험난하고. 나도 힘든데 컨텐츠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마저 현실적인 걸 담는 게 과연 좋을까? 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러니까 환상이 있어야죠. 아이돌에 대한 환상이 있듯이. 근데 트리플 S는 진짜 정반대로 가고 싶었었어요. 환상이 아니라 서울 어딘가에 살고 있는 소녀들.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. 시내 나가면 만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되게 트리플 S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도 많이 시도하셨어요. 뭐 NFT라든지 참여형이라든지 알고 봤더니 뭐가 되게 많더라고요. 코스모, 맞아요.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또 세계관이 거기가 엄청나더라고요. 맞아요. 이런 거를 이제 시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. 케이팝이라는 게 산업화가 되면서 대두되었던 얘기가 정산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. 아이돌들이 아주 큰 성공을 거두면 그 또래가 얻을 수 없는 큰 수익을 얻긴 하지만 그 소수의 몇몇의 아티스트들 외에는 많은 아티스트들이 정산을 좀 못 받아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. 근데 저는 모드하우스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가장 바꿔보고 싶었던 게 그 수익 정산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은 합리적이고 다음 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는 수익 구조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만든 게 오브젝트라는 그 개인용 디지털 포토카드.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판매가 되면 아티스트한테 직접 정산. 그 아티스트가 그동안 얼마를 썼건 거기 얼마를 투자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정산을 바로 해줍니다. 그럼 또 되게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. 나의 포트카드 내가 팔기 위해서. 맞아요. 그래서 멤버들도 오브젝트 찍는 날에는 굉장히 얼굴이 그냥 되게 책임감 있게. 뭐 시키지 않아도 그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잘
합니다.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너무나 좋은 선순환이잖아요. 네네. 저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드하우스가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K-팝을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그래도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입니다. K-팝이 더 건강하게 장기적으로 더 잘 가려면 우리가 조금 놓치고 갔었던 어떤 그런 부분들, 저도 물론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나아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